축구가 장난인가요? 우선 이임생이 장기간 부상을 당한 뒤 2000년대 초반 복귀했을 때 이영표는 드라이브를, 이임생은 빠른 핸들링 단계를 밟고 있던 관계였다. 능력이 없으면 그만둬야 하는데 못하는 사람이 임명된 사람이고 그게 계속되는 거죠. 그러자 이인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개처럼 화를 내며 이영표의 머리를 만지며 질책했지만 이영표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다. 얼마 후 또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때 너무 겁에 질린 이임생은 머리를 밀치고 때리지만 승부를 내지 못하는 이영표의 가슴을 붙잡고 욕설과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시간 3만 관중 앞에서 진행된 경기에서 후배 이영표는 이임생에게 고개를 90도 숙이고 사과했다. 정말 웃긴 장면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영표는 후배든 아니든 도고 선수인 이영표의 그런 모습을 보면 안 된다. 동양예의국 선배들을 꾸몄다. 지금의 후배들은 이영표의 플레이 스타일이 아무리 더러워도 그러면 안 된다며 유교 축구를 강조하던 시절이었다. 무의미한 것들입니다. 전쟁이 아닌 전장에서는 노인들만이 할 수 있고 전쟁에서는 적의 총잡이들이 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선배라면 손짓으로 불러서 말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는 총을 내려놓았고 후배는 총을 내려 그에게 절을 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야 임생아. 대한축산협회가 강조하는 것은 그야말로 유교 축구, 구식 축구다. 축구 문어 같은 외모를 갖고 있으며 후배들의 태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훌라후프 같은 개인 운동만 할 수 있는 인생. 한 번은 그가 옛날 방식의 주니어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도착했을 때 그는 한국 축구가 축구장에서 정말 낯설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선후배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자, 모든 것을 파괴하고 한국 축구를 끌어올렸다. 수도는 후퇴하고 축구 인맥을 대변하는 고려대 졸업생 정문교, 홍명보, 이임생은 여전히 함께 밥을 먹는 오랜 문화를 되살리고 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분노한 이영표는 KBS 아와의 인터뷰에서 축구 선수들이 행정직을 포기해야 한다고 솔직하게 털어놨고 이임생을 겨냥했지만 임생은 자신이 그러기를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사임했다. 돈을 벌고 싶다면 탬버린을 휘두르며 이마에 넥타이를 묶고 몽규 형제 바로 옆에 서 있다. 그는 그것에 반대했습니다. 현재 회사원인 그는 검을 써야 하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그만두라는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홍명보는 축구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멤버들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언론은 더욱 충격적인 비하인드를 공개했는데 이는 일부에서 제시된 두 가지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백기에게 0에서 1로 패해 탈락이 확정된 대표팀은 다음날 현지 식당에서 회사와 저녁 식사를 했다. 각 테이블마다 브라질 현지 여성이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고 대표팀 스태프와 선수들이 한 명씩 나와서 그 여성과 함께 춤을 췄다. 해당 영상은 현지 브라질인이 촬영해 국내에도 공개됐다. 유출된 이미지는 당시 성인에 불과했던 손흥민이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웠고 쉽게 말하면 상황이 이랬다. 영상 속 국가대표 선수들은 단 한 경기도 이기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다. 고향에 돌아온 그는 영원히 집을 떠난 것 같은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현지 여성을 안고 꼭 안고 춤추고 술을 마시고 웃으세요. 그를 제지한 것으로 알려진 스태프와 다른 선수들조차 그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현장을 찍는 영상을 갖고 있었다. 신라면 홍명보 감독도 이날은 모든 것을 다 입고 즐거웠다는 황당한 발언을 하는 등 예능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내 축구 팬들의 분노가 이 정도에 이르자 대한축구연맹은 망신을 당했다. 게임을 조직할 시간이 없습니다. 모두가 끝난 뒤에 공식 파티였고 사전에 예고된 회사 회식이라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 나오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2014년에는 손흥민 같은 유망주들이 많았고 그들의 정신력도 좀 더 성숙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선배들은 유망주들에게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고 춤을 추도록 강요하는 선을 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사건은 손흥민이 귀국했을 때 인터뷰에서 간략하게 언급됐다. 이번이 월드컵 데뷔전인 만큼 솔직히 팀 선배들과 함께하는 게 기대됐다. 국가대표팀에서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투지를 보여줬으나 성과가 없었다. 그는 다음 기회에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축구에만 집중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결국 홍명보는 국내 기자회견에서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선수들과 함께 현지 투어를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경기 후 그는 한국의 민심을 고려했다. 포기했다는 말까지 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경시하려 하기도 했다. 재미있는 사건도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진이 올라와 거짓말로 변했다. 이과수 폭포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전 세계 어느 축구팀 코치가 패배 후 현지 안주인에게 전화를 할까요? 와인 파티를 주최하시나요? 어떻게 입만 열자마자 거짓말을 할 수 있나요? 팬들은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모든 것이 처음부터 실패였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팬들의 인식은 절대적으로 정확합니다. 사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은 애초에 한국이 결코 성공할 수 없었던 세계였다. 그리고 선수 선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홍명보가 분당구 운중동 땅 약 78평을 매입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항목 최종 입장이 확정된 지 하루 만에 보도됐다. 그는 지난 4월부터 직접 여러 차례 해당 부동산을 방문했고 마지막 계약일은 월드컵 당일이었다. 공고가 난 다음 날인 5월 15일이었다고 하는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홍명 씨를 본 것은 황당한 일이었다. 보는 이런 땅이 괜찮냐며 꾸짖었다. 물론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개인 재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법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당시 조별리그에서 한국을 상대하는 다른 나라 코치들이 밤새도록 밤을 새워 서류를 준비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안을 내놨다는 점이다. 파이널 대한축산협회와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는 약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랬다고 설명했는데 파주시에서 분당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왕복만 다녀도 시간이 우선이었다. 하루 종일 사용했다고 해도 될 만큼 거리가 꽤 된다. 결국 부주의함 외에 축구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은 그의 잘못이다. 비난받는 건 당연지사. 그가 지사가 된 후 여론은 더 이상 악화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 이때 명보 홍탕이라는 별명이 붙였다. 차범근, 박지성보다 한참 뒤에 태어났다. 분명 역대급 선수인 손흥민을 술자리에 데려가는 그의 미친 행동은 용서할 수 없다. 이임생, 이영표, 박주호, 홍명보와 함께 과거 홍명보가 훈련하던 2014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악연도 있었다. 국가대표 명단과 함께 최종 명단에는 박주호의 이름도 빠졌다. 당시 박주호는 분데스리가 마인츠의 레프트백으로 선발 출전했고 박주호 역시 토마스 토일이었다. 주호의 멘토는 전술적으로 박주호는 그저 레프트백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자신이 발견한 박주호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공격수로 기용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이때였다. 중앙 미드필더 위치에도 배치됩니다. 실제로 박주호는 당시 마인츠, 뮌헨전에서 패스 성공률 92.1%를 기록한 선수였다. 탈락해 당시 공격수로 많이 활약하지 못했던 고려대 선배 박주영을 영입했고 박주영도 라이브 리그에서 왓포드로 임대됐다. 더 이상 주전 경쟁을 하지 않고 기량도 쇠퇴해 고려대가 충실한 축구를 했는지에 대한 비판이 많았고 홍명보 감독은 박주호를 제외시킨 이유에 대해 그들은 아직 부상 부위가 10%도 낫지 않았고 실밥도 제거되지 않았다며 상처에 대해 난리를 피웠는데 당시 김진수를 포함해 김진수가 부상을 입었다. 결승전이 열리면 부상이 낫겠다고 했으나 결국 부상으로 인해 완쾌하지 못했다. 박주호는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다시 대표팀에 이름을 올렸다. 윤석영은 박주호의 레프트백으로 모든 경기를 뛰었고 박주호는 월드컵 무대에도 오르지 못했다. 그때 홍명보가 보낸 윤석영이 도착했다. 선발 라인업, 교차 성공률 0. 참고로 박주호가 소속된 독일 분데스리가 마인츠에서 박주호 대신 투입된 주니어 디아스는 개같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 코스타리카와의 경기에 출전해
코스타리카가 2014 브라질 월드컵 8강에 진출했다. 홍명보의 축구계 개인적인 인연, 실제 성적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2002년 히딩크 감독이 도착해 모든 쓰레기 플레이를 뒤집어 엎었다. 유교 축구 연줄과 대한축구협회가 한국 축구를 발전시키던 중 정문교, 이임생, 홍명보 이씨 세력은 또다시 고려대에 뿌리내린 스타일로 후퇴했다. 그래서 이런 비난을 받고 옆에서 지켜보던 후배들도 가끔 화를 내는 정문교, 이임생, 홍명보 육교 축구, 학교 축구 구교. 축구 네트워크는 토너먼트에서 플레이하는 경우에만 완벽합니다. 좋은데 여담이지만 2014년에는 홍명보가 가장 좋아하는 고려대 신입생 박주영이 설날 밤 선발 투수조차 되지 못했다. 리그는 서울공항에 입국했을 때 팬들에게 사탕을 던진 뒤 몰래 잊어버렸다. 그리고 얼마 전 한 유튜버가 박주영을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2014년 월드컵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일을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어떤 분들이 토피를 던지던 곳이 있는데 박주영이 토피 먹는 걸 잊었을 때부터 밈이 있었다고 했고, 박주영 이병과 하나의 모양 때문에 생긴 소문이냐고 묻자 토피를 얹은 사진을 찍자 박주영은 딱 이렇게 답했다. 그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하며 아마도 그 당시 충분히 먹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먹었다고 했더니 진짜 먹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는데 당시에 먹었던 것 같은데 성적이 좋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이는 플레이어가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안타까웠고 그는 내가 비판하고 비판할 수 있고 그러한 비판은 한국 축구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비판이라고 말하며 나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다가 홍명이랑 같이 놀러 브라질로 갔지. 그 사람이 당시 폼이 나빴던 사람이라는 걸 가장 잘 알면? 한편 이임생 전 노리치시티 감독은 최근 데이비드 박근호 전 노리치시티 감독이 축구협회 기술이사 및 기타 축구협회 관계자들과 만났다고 밝혔다. 축구협회는 홍명보를 임명했다는 소식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차기 대표팀 감독 최종 후보인 박은호 감독을 만나기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 힐튼 호텔을 찾았다. 그리고 3시간이 넘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당시 와그너 감독은 추축국 대표팀 관계자들과 좋은 만남을 갖고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본선에 진출할 중동 대표팀에 대한 나만의 전략을 포함해 50페이지가 넘는 PPT를 직접 준비했다. 오 씨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임생은 절망에 빠졌는데 갑자기 홍명보 감독이 부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공식적으로 결정에 매우 불만족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임명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매우 불쾌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왜 후보에게 먼저 알리지도 않고 다른 경영자 선임을 발표한 걸까? 라고 물었다. 참고로 와그너의 에이전트는 전 리버풀 감독 위르겐 클롭이다. 감독님과 코직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나라 대한축구협회입니다. 유럽 축구인들은 매너도 없고 한심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그들 모두 매너가 좋지 않았고 떠나서 홍명보 감독이 아닌 프리미어리그의 유능한 감독인 와그너 감독이 되어야 했다. 아무튼 홍명보 감독이 임명되지 않자 대한축구연맹이 그렇게 됐다고 박주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솔직하게 밝혔고 엑시스로부터 법적 처벌을 받겠다는 위협을 받았다. 영표도 방송에 출연해 인터뷰에서 자신을 포함한 축구 선수들이 행정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 사람에 대해 비판적인 논평을 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TV360 채널입니다.